안녕하세요. 저는 SBS 시사교양본부의 김상우 PD라고 합니다. 지금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이게 2019년 다른 지인분의 명의를 통해서 학비를 보내신 내역이 있고요. 방 1개 규모의 비밀 금고. 사실 취재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조금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Y에서 다루는 아이템은 저희만 붙거나 하는데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동행한다는 어떤 행동 자체가 조금 부담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도 또 한결 책임감이 그만큼 더 컸던 아이템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우원 씨가 왜 Y를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지만 왜 우리였어요? 물론 저희가 제일 잘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연락 제일 빨리 온 언론사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Y였다. 농담 삼아서 얘기는 그렇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신뢰할 만한 언론사라고 생각을 해서 응했다라고 이제 정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진실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걱정이 안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방송이 다 나가고 난 뒤라서 이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취재 초기에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진짠가? 진심에서 하는 말인가? 저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저희도 이제 되게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진실되지 않으면 과오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었지만 같이 지내면서 진심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뭔가 응원하고 싶어졌어요. 전우원 씨가 이제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체포될 거란 사실은 전날 밤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는 엄청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비행기 타기 전에 저희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우리 팀 PD님이 가 있을 겁니다라고 작가님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새벽에 A4 용지에 궁금한 이야기 Y를 쓰고 쭉 앞에 그 영화처럼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머리로는 드는 생각이 뭐 수갑을 차고 나오나? 아니 나오면 수갑을 차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있었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딱 서 계시는 거야. 바로 뛰었죠. 한 50cm? 바로 밑에에서 이제 종이를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코앞에 이렇게 들고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엔 분명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약속이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아는 척이라고 해야 되나?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명함 뽑기. 요 손가락 이렇게 사이에 명함을 계속 찔렀어요. 이렇게 경찰 조사 받고 여기 전화하라고. 왜냐면 제 번호를 모르시니까. 손에 분명히 닿았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대로 경찰서로 가셨는데, 이제 또 경찰 관계자분하고 또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운이 좋게 수사하신 분이 근데 우원 씨는 오늘 SBS랑 안 간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저희랑 안 하신대요. 오늘 뭐 수사받고 어디 갈 거냐 물어보니까 지인 집 가서 잔다 그랬어요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날의 불안감과 오늘날의 이 확인이 합쳐져서 확신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 나오셔서 처음에 그 전우원 씨에서 SBS 세 글자가 나올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진짜 엄청 빠르게 여기! 막 이러면서 진짜 무슨 되게 기다렸던 사람처럼. 네, 여기 있고요. 내려오시면 제가 전우원 씨 그 짐을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3사 카메라에 다 잡혀가지고 이제 막 많이 놀리시는데 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심적으로. 이제 나중에 친해지고 제가 좀 억울해가지고 한번 따졌어요. 한번 할 거였으면 그냥 나와서 그냥 우리랑 간다고 하면 되지 왜 수사 받으실 때 지인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지인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는 좀 친해지신 것 같은데 친해지는 과정 같은 게 좀 궁금한데. 처음 딱 탔을 때요. 이 사람이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코트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도 이 코트를 못 벗으세요.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숙소를 같이 썼거든요. 처음 이틀 정도를.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뭔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행사 전날 밤에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때 자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원 씨 방에서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였죠. 혹시 들어가도 돼요? 너무 큰 행사니까 잘 불안해하시고 막 걱정되시면 그때 막 우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매체 앞에서는 되게 의연하게 응대를 하시지만 뒤로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취재한 2일차 저녁까지는 뭐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넓게 보면 또래로 이제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 크면서 그냥 같이 공감대 형성됐던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연애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미국에서 오셨는데 먹고 싶은 한국 음식 없냐, 뭐 약간 이런 되게 스몰 토크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한국 와서 먹고 싶은 음식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김치찌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가면 제일 먼저 김치찌개를 먹자고 그때 약속을 했었죠. 김치찌개 선정은 이제 거의 100% 저희 함께 나간 조연출 PD의 공이죠. 제가 막 고르고 골라서 간 거였고, 다행히 정말 맛집이더라고요.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아무래도 우원 씨의 목소리가 저를 통해서 한 번 거치는 거다 보니까 김상우 PD가 가서 하는 말이 정말 전우원 씨 의사와 100% 일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고, 단체들하고 정리를 한 내용을 이제 우원 씨한테 가서 우원 씨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라고 할 때도 제가 뭔가를 다 이렇게 막 정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런 면이 되게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우원 씨가 많이 믿어주셨고, 행사를 가기 전까지 이제 우원 씨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왜곡 없이 제가 우원 씨의 얘기를 다 담아서 그대로 전달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송 나간 것처럼 되게 좋게 잘 마무리가 됐었죠. 이제 금요일 행사 전과 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행사 전에 우원 씨는 약간 안개가 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제 막상 현장을 가서 보시니까 머리로 알고 본인이 공부하면서 글이나 사진과 자료 이런 걸로 보시던 거랑 와닿는 게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저도 가장 가까운 데서 보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 뭔가 바뀌고 있다. 이 사람 심정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근데 행사 내내 이렇게 울음을 꾹 참고 계시다가 거의 제일 마지막 일정에 권호영 열사 어머님 되시는 분 집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때 터지시더라고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아,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내 할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저도 그렇고 우원 씨도 그렇고 한 번 더 가야겠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과일 사가지고 다시 갔고, 방송에 못 냈죠. 왜냐면 제가 한 30분 내내 울어가지고. 엄마 얼굴 밟혀서 어떻게 올라가? 다음 드시고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과일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취재의 일환이고, 또 이제 취재원 돈 쓰는 게 싫어서 거의 대부분 제 돈으로 다 했는데, 그 과일만큼 우원 씨가 본인이 사겠다고 하셨어요. 과일 고를 때도 이제 우원 씨가 어머님이 다리가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게 기억이 나셨는지 간단하게 후다닥 씻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로 사면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 번 더 느꼈죠. 특별 상황은 거의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제가 현장에 없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이제 빨래를 하신다고 코인 세탁소에 가신 거예요. 호텔을 내려오면 앞에 편의점이 1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한 10명씩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우원 씨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내려오면 바로 인터뷰 따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 서서 한 몇십 분 있다가 가. 걸어가면 저 골목 돌면 거기 누가 또 나와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인터뷰를 따요. 다음 골목 가면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포켓몬스터 옛날에 해보셨나요? 걸어 다니면다 보면 이렇게 포켓몬 만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막 골목골목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던 이유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전파하고 싶어서였는데, 사실 유튜버 분들 중에 되게 악의적으로 접근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셨죠. 그날 밤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다 밝혀져서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전우원 씨가 계좌도 공개를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일단 그 계좌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연희동 집의 내부,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 이제 그 일가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받아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중요했던 건 우원 씨 어머님 목소리로 듣는 그날 그 비작은 금고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말로만 계속 몇 번 하셨어요. 막 한 차 안에서도 막 하시고 밥 먹다가도 하시고 저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거 보면 그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주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그냥 하나하나 손수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 백지였는데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리신 거죠. 그러니까 문이 있고 뭐 돌계단이 있고 올라가면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고 뭐 복도가 얼마나 길고 그 복도에 문이 몇 개다. 그 막 식탁의 위치, 컴퓨터의 대수, 뭐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수 그걸 이제 다 막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죠. 이걸 다 그려주시고 나서 본인이 이제 뭔가 입증하고 싶은 자료를 계속 찾으시다가 예전에 어디 뭐 백업을 해놓으신 자료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한테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려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맞겠다. 위층에 대한 묘사와 그림이 이 정도로 일치가 된다면 아래층도 생각보다 굉장히 믿을만한 묘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최정혜 씨가 유일하게 그 지지해 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께서 굉장히 우원 씨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전우원 씨를 굉장히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주려고 하시고 응원하시고 어머님께 저도 굉장히 감사했던 게 처음에는 저희랑 뭐 접촉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걱정되시는 게 많으셨을 거고 근데 제작 거의 후반부에 가서는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희한테 열어주셨다기보다 아들을 응원하는 방식의 일환이셨겠죠. 지지를 해주시니까 우원 씨도 더 용기를 내서 좀 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었고 태어나서 저도 27년 사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다 있었는데 그럼 여기 지금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희동을 찾아가는 거나 자료 공개나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전우원 씨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셨거든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사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촬영 끝에 안 가는 걸로 하고 방송을 만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우원 씨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까지 용기를 내주시니까 우원 씨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주시더라고요. 이 한번 갑시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한 순간이 있는데 사실 전재용 씨 집은 안 열릴 줄 알았어요. 안 열릴 줄 알았고 연희동 자택은 진짜 열리길 너무 바랐죠. 근데 이제 먼저 요청하긴 어려워서 약간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렇게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손뜻 막 가요.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띡띡띡띡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한 몇 초 사이에 머릿속에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이거 열리면 대박인데? 이거 열리면 어떡하지? 우원 씨한테 카메라를 주고 찍어오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온갖 생각이 그때 그 진짜 한 짧은 몇 초에 막 다 들고 근데 처음 시도할 때 안 열렸어요. 처음 시도할 때 안 열려서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비밀번호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희망이 솟는 거죠 그때. 될 수도 있겠다. 두 번 하시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입으로는 예 그만하십시오 이러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비밀번호는 없나 싶다가도 근데 이제 본인이 몇 번 해보더니 안 되는 거 보시고선 바꾸셨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근데 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어떻게 생각해도 어쨌든 손자가 환영받는 상황은 아니구나. 아쉬웠죠. 결국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 비자금과 광주에 대한 얘기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광주에 대한 질문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광주는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저희가 그때 사격을 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당방위에 입각해서 사격이 된 것입니다. 2023년에 물어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들은 피해자고 북한군에 의한 선동에 의한 일이었고 대한민국이 그날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할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그렇게 얘기할까?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다음에 또 뭘 물어볼 수 있을까 같은 근원적인 어떤 궁금증, 욕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비자금은 현실적으로 파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실제로도 알고 있었고 그냥 드러난 영역에 대해서는 근데 여쭤보고 싶었죠. 이제 계좌 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이순자 씨를 만났다면 뭐 여쭤보곤 싶었어요. 사실 그 뒤로도 우원 씨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방송 전날에도 만나고 이후에도 만나는데 그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혹시 아버지 전재홍 씨와 할머니 이순자 씨 중에 그때 방송 이후로 연락 온 사람이 있냐? 아직 없다. 아직도 연락을 피하고 계시고 만난 적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송 전부터 이제 문자를 계속 주셨는데 당일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고서 카톡이 문자가 왔었는데 뭐라더라? PD님 점점점 생각 좀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온 거예요. 약간 당황했죠. 내가 잘못 만들었나? 뭔가 아니 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마음 상하셨나? 그랬는데 한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봤는데 어머님 너무 감동하고 감사하신다고 자기도 이제 굉장히 너무 잘 봤다고 회님 너무 감사하다고 막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현재는 전우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저랑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광주에 한번 따로 다녀오신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틀 전 밤에 통화를 했는데 가서 할머님 분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고 같이 밥도 드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실제로 더 방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일정의 거의 최후반에 할머님들 만나 뵙고 나서 같이 서울 올라오면서도 너무 서울 올라오기 싫어하셨어요. 할머님들하고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고 나중에 5월 되기 전에 4월 중에 한번 자기가 더 내려와야겠다라고 막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물어도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진짜 이제 광주에 진심이구나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방송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간다고 연락 주시더니 가셔서 이렇게 여기저기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용기를 내. 저도 그거야 반갑네. 엄마가 소가 폭풍 내 아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안아줘. 이 직업이 사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번 아이템을 사관으로서 잘 기록하신 것 같나요?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죠. 항상 모든 연출자들이 그렇듯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이 많고 현장에선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밟히죠.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 어머님이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원 씨한테 밥 먹고 가라. 밥을 해주겠다. 피해자의 어머님들이 가해자의 손자에게 밥을 만들어주고 그걸 같이 나눠 먹는 장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거고 음식을 놓고 둘러 앉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을 거고 그걸 담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되죠 지금. 혹시 전우원 씨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원 씨의 말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여기에서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상처받은 분들에게도 뭔가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그만큼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가 저희 아버님도 대머리시고 할아버지도 대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봐주실 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역사적 진실이 빛나는 태양 아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달았는데 사과 한마디를 받을 때까지 43년이 걸렸잖아요.
정말 사과를 받는 데까지 43년이 걸렸는데 이 우원 씨의 광주 방문이 기점으로 뭔가 좀 속도가 더 붙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하면서 다 배우잖아요, 역사 시간에. 근데 배우고 나면 사실 있잖아요. 그냥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게 관심을 받게 됐고, 이제 관심이 쏠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상규명까지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멘트를 썼던 걸로. PD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느끼는 전우원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뭔가 응원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길 바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근데 또 동시에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더 덩달아서 용감해져야 되고 뭔가 좀 더 복돋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렇게 시너지가 계속 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서 돌이켜서 보니까 아, 전우원이라는 인간은 되게 여리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을 기억하죠. 조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파장이 좀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연출자의 말은 조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우원 씨의 어떤 일정을,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려는 역할을 충실했던 것 같고 많은 것을 좀 시청자분들께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저는 거기서 의미를 많이 찾고요. 따로 이제 그냥 방송 외적으로 우원 씨랑 자주 얘기하던 건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광주를 다녀와서 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왔던 이 사람이 다시금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해왔던, 이 사람이 걸어왔던 어떤 여정까지도 동시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광주 시민분들, 피해자 유가족분들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던 여정을 함께 했다면 최소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된다. 우원 씨도 그래서 되게 다짐을 많이 하셨고 아직 방송 나간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잘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